이제는 다음 것으로 정보관리 시스템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잘 보시면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 DP라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번째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산 처리 시스템을 우리가 볼 때에 왜 전산 처리 시스템을 하냐? 그것은 효율성을 보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 목적이. 그리고 관리 정보 시스템은 보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효과성,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은 성과를 얼마큼 과업을 이루어냈느냐, 그 성과를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은 효율성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업무 처리 과정이 정말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갔는가, 우리가 볼 때에 효율성, 자, 효율성이 뭘 효율성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참 그거는 효율성이 좋다, 효율성이 안 좋다. 자, 이 효율성은 무엇을 보기 위함이죠? 들어가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같은 일을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했는데, 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은 A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했어. 10만 원. 10만 원으로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B는 이 일을 위해서 15만 원이 들어갔어. 그래서 투자가 15만 원이야. 이 A는 10만 원인데 B는 15만 원, 똑같은 일을 해내는데 15만 원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둘이 출발을 했는데, 자, 그러면 A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10만 원에 완성을 했고, B는 15만 원에 완성을 했으면 누가 더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네? A가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돈을 조금 들이고 한 사람이 효율성이 좋은 거야. 네. 근데 이 사람은 같은 일을 했는데 15만 원을 들였고 10만 원을 들였기 때문에 효율성을 볼 때는 A가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갈 때에 돈을 많이 썼냐 조금 썼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관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 기관도 어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효율성 평가를 한다. 그러면 자, 효율성 평가를 하는데 100명에게 똑같이 이번에 각 기관마다 어르신들을 100명씩 정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행사를 했어. 그 어버이날 행사를 했다 쳐.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를 다 각 기관에서 뽑아가지고 100명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를 했어. 자, 행사를 했는데 야, 거기서 행사를 진짜 잘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행사를 잘했는데 똑같은 행사를 치른 거예요. 똑같은 행사를 치는데 각 기관마다 니네 기관은 얼마 들여서 어버이날 행사를 했냐. 우리 기관은 500만 원 들였다. 니네 기관은 우리 기관은 1000만 원 들여갖고 잘했다. 자, 그리고 우리 기관은 말이야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잘했어. 자, 그러면 세 기관이 있어. 500, 1000, 2000. 자, 2000. 자, 그러면 똑같은 행사를 치렀어요. 행사를 치렀는데
여기는 2천을 드렸고 1,000만 원을 드렸고 여기는 500을 드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어차피 어르신을 위한 행사, 어버이날 행사란 말이에요. 행사인데 행사를 잘 치렀어. 자, 그런데 다 여기서 참 어르신들이 만족해. 여기도 만족하고 다 만족해.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중에서 어떤 기관이 제일 효율성 있게 한 거예요? A가 제일 효율성 있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은 아니다. 그 효율성을 보지 말고 질을 보자, 질. 그러면 질을 볼 때, 네? 그러면 질적으로 볼 때는, 자, 여기서 이 어떤 게 더 좋겠어요? C가 좋다. 그것도 뭐 꼭 C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만약에 저기 저 C가 말이지 괜히 쓰잘데없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돈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갖고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뭐 어른들은 먹은 것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었는데 그냥 애쓰니까 이걸 볼 때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효율성을 먼저 볼 때는 똑같은 행사라면 이 A가 잘 친 거지. 그러면 A는 이거 저 C를 칠 걸 4배를 더 이렇게 절감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때 효율성을 본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했을 때에 누가 돈이 적게 들어갔냐. 그러니까 돈을 조금 들이고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어떤 기관이 어떤 사람이 돈을 조금 들이고 그 일을 성취했느냐 이거지. 자, 그게 이제 그걸 보는 게 효율성.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kg 빼기로 했어. 그럼 5kg 빼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5kg 빼는데 100만 원을 썼어. 100만 원. 자, 어떤 사람은 그 5kg를 빼는데 50만 원을 썼어. 50만 원. 자, 그러면 누가 더 근데 5kg 똑같이 빠진 거야. 그럼 누가 효율성이 높은 거야? 50만 원 들인 사람이 효율성이 높잖아. 그죠? 100만 원 들인 사람은 막 저기 2배나 더 했는데. 자, 그래서 돈을 누가 똑같은 일을 해놨는데 돈을 누가 더 조금 들이고 그 똑같은 일을 했느냐 이걸 볼 때에 이걸 우리가 효과성이다, 효율성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효율성, 효과성이 아니고 효율성. 자, 그래서 업무 처리 과정, 그 다음에 기록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업무 보고하는 거, 그 다음에 사무적인 업무 처리의 능률 향상에 역점을 두고요. 사례 같은 거는 효율성 딱 보려면 월급 명세서 보면 알잖아. 그렇죠? 월급 명세서에 보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똑같이 일을 했어. 자, 그런데 월급이 각자 달라. 짝짝이 달라. 그러면 누가 일을 많이 더 한 거예요? 아니 적은 목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무래도 뭐 이 과장 이런 사람들이 더 업무를 무겁게 했겠지. 그러니까 급여가 많겠지.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효율성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생각하는 경제, 돈. 그래서 두 번째는 보고하는 거야. 관리 정보 시스템은 보고를 위해서 해. 자, 무슨 보고를 하냐? 여기 보면 구조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사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야. 그래서 너 직원 보고 너 날마다 사회복지 일과 있잖아요. 일과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업무 보고. 그 업무 보고서 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업무 보고서 내기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이거 쭉 적어서 나중에 결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하루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열심히 하고 가.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고 갔어. 자,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왜 보고를 하죠? 왜 보고를 시킬까? 왜 업무 보고 일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업무 일지를. 그렇죠.
그렇죠. 일기나 마찬가지지. 자, 그러면 업무 보고 일지를 쓴 사람은 어떻게 여기 나왔잖아요. 사무 능률이 향상이 돼, 안 돼? 향상이 되지. 자, 근데 업무 보고서도 안 써. 그리고 시간 되면 그냥 빨리 가는 거야. 그리고 시간마다 커피 마시고 그냥 마냥 수다 떨고 있다가 또 들어가서 조금 하다가 또 수다 떨다가 또 하면 벌써 또 갔는데 또 퇴근 시간 일찍 준비해고 뭐 룰랄라 하다 보니까 뭘 퇴근 시간이니까 기분이야 좋지 뭐. 그러나 업무 능률이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취직을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건국대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은 사회복지사가 그 기관에 딱 들어가면 그 기관에서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180이죠? 네, 180 정도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180 정도 되면은 사회복지사가 그 기관에 가서 얼마치 일을 해주고 180을 가져가면 될까? 아유, 교수님 뭐 그걸 꼭 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냥 최저임금으로 그냥 다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도둑님이시지. 그지? 아니 그 기관은 뭐 먹고 사냐? 그 기관은 뭘 먹고 살아? 그 기관에 뭐 내가 취직을 해서 이 기관에서 돈을 갖고 가면 이 기관에 내가 얼마를 주고 내가 거기에 일부를 내가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근데 와서 사고만 치고 일만 저질러 놓고 맨날 180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왜 또 월급 안 올려주냐고 또 따지고 왜 이렇게 조금 올려주냐 그러고 막 수당 달라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은 맨날 가서 막 사고나 막 치고 막 오히려 그냥 자기가 사고 치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 같이 덤벼가지고 바쁜데 그냥 같이 막 일하게 해놓고 또 왜 급여를 빨리 안 올려주냐고 막 그래 버리면 얼마나 그 기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있잖아. 사무 능률 향상이야. 그러면 사무 능률 향상이 위해서 보고를 잘하면 사무 능률 향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일지를 쓰라는 거예요. 네. 업무 일지를 안 쓰면 사무 능률이 안 돼. 그리고 그냥 대충 놀다가 하려고 그러고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뭐 어영부영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업무 일지 써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일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커피를 마셨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일했고 쫙 그러니까 업무 일지 하나만 딱 보면 그 사람의 사무 능률이 벌써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 능률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 업무 일지를 써야지. 네. 우리 사회복지사도 업무 일지 써야 되는데 제가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봐가지고. 네. 자, 그래서 보고를 위해 쓸 때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교환의 매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서 조직의 산출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보 교환의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그 하부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조직의 산출을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조직하기 위해서 또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임파워먼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의사결정의 능률 향상에 목적을 둔다. 자, 일상적이고 이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은 보고 자체가 일상적이잖아요. 일상적이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의사결정의 능률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능률 향상이다. 업무일지 딱 보면 벌써 오케이 이 사람 오늘 일을 할 만큼 했네. 딱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나 사회복지기관에도요. 가면은 이렇게 업무일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일지 딱 쓰고 퇴근하기 전에 위에 상사한테 팀장이나 딱 해서 결제 딱 받고 오케이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키는 기관들이 과연 몇 개나 되냐 이거지.
그래서 보고는 때로 중요한 거예요.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보고서를 쓰게 하면 업무 능률이 향상이 될 수 있다. 안 쓰니까 그냥 막연한 거죠. 안 쓰니까 그냥 막 시간 되고 벌써 5시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야. 아마 왜 뛰냐? 집에 가려고 뛰는 거지. 5시 30분 되면 벌써 그냥 가방이 완전히 챙겨져 있어. 이미 아주 깔끔하게 넣을 거 다 넣고 그걸 기다렸다가 가는 거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좀 되면 물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면서 살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러나 인생에 꼭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속 되냐 이거예요. 어떤 데 내가 요거 일 마무리 요거 오늘 마무리 해놓고 퇴근한다 그러면 6시 10분에도 퇴근할 수 있는 것이고 6시 반에도 퇴근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다 그러면은 5시 30분에도 퇴근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5시, 6시 전에 퇴근하는 게 숫자가 더 많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간혹 가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돼서 이렇게 자기 월급 급여를 가져갈 때 그냥 마치 일도 안 하고 당연하게 뭐 매월 얼마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최소한 180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 최소한 2배 이상 600은 만들어주고 내가 그 중에서 180은 갖고 가야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죠? 그래야 이 기관도 전기세 내고 먹여 살리고 나 이렇게 하고 기관도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기관이 만약에 여러분만큼 먹고 살아봐. 그럼 기관이 언제 발전해? 기관이 보면 기관은 여러분이 갖고 가는 것보다 더 벌어야지. 왜 여러분이 기관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성경에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 누가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된다 그랬어. 자, 그럼 뭐예요? 근면성실한 자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왕 앞에 서는 그날이 있지 천한 자 앞에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항상 남을 보기 위해서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 자기 업무가 있잖아. 내 업무에 근실한 사람, 근면성실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나 이거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없으면 팀장님 없으면 우리 안 됩니다. 막 급여 그냥 막 배로 올려줄 테니까 가지 마세요. 이랬지. 근데 속색인 사람이 저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세요. 잘 생각하셨어요. 이러지.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겠어. 그래서 뭐든지 말이야.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아요. 똑같은 게 뭐냐면 사표를 내잖아.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어.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표를 막 안 받으려고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인간의 심리적으로. 꼭 사표를 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게 사람의 심리다. 그런데 그때 내가 사표를 낸다고 했을 때 선생님 무슨 소리 하냐고. 선생님 사표 내면 나도 사표 내야 된다고 막 그러면 괜히 은근히 기분이 좋잖아. 내가 자존감이 늘어나잖아. 내가 이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구나. 그런데 사표 난다고 하니까 잘 생각했어. 막 이래버리면은 얼마나 참 그 사람이 씁쓸하겠냐 이걸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보고 업무 일치, 근면성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당연한 의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이 효과. 자, 이번에는 효과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효율성은 같은 일을 누가 돈을 조금 들여서 그걸 했느냐를 보는 게 효율성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효과성. 자, 효과성은 같은 시간을 가지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누가 더 일을 많이 해냈느냐. 그래서 이거는 업무 능력이야. 업무 능력. 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다 같이 했어. 하루를 출발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일을 나갔네. 근데 이 사람은 일을 조금밖에 못 나갔어. 그럼 누가 효과성이 더 많은 거예요? 많이 나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업무 능력이잖아.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효과성을 보는 거지. 효과성. 우리가 이 평가를 할 때 효율성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경제적이냐. 그 다음에 또 효과성 평가야.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능력을 보는 거예요. 효과성 평가. 그래서 우리가 이 효과성을 봤을 때는 업무 능력.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을 주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이 사람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을 조금 했어. 자, 그러면 효과성 평가를 했을 때 일 조금한 사람은 어떻게 해? 일 조금한 사람. 그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일을 많이 해놓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거요. 일을 조금 해놓고 맨날 월급 안 올려준다고 월급 가지고 불만 있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불만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 뭐냐면 불만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도 조금 해놓고 맨날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불만이 없는 사람은요. 일도 많이 하고 불만을 안 해. 그 사람이 그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사도요. 똑같은 시간에 업무 능력을 이렇게 많이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관도 사회복지사 이번에 뽑았는데 김정아 선생님 뽑았잖아요. 저희 기관에도 그 사회복지사 뽑는데 일을 잘해내. 훌륭하게 이 업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실습생들이 막 많이 된다고요. 그거 다 그냥 그날 다 해버리고.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못해. 가지고 헤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피곤한데 이번에 우리 기관에서 뽑은 사회복지사는 내가 힘들지가 않아. 그건 뭐예요? 그만큼 업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이렇게 효율성도 좋아야겠지만 효율성 좋아야 돼. 그래야 경제관이 있는 거죠. 효율성을 봐야 그 사람이 경제관. 그래서 적은 경제를 주고 조그만 돈을 들이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고 또 효과성을 봐야 그 사람이 같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두 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효율성을 보자니 경제적이어야 되는 거고 효과성을 보자니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효과성에서 의사결정과 이해 집행을 돕도록 설계한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조직의 효과성에 초점을 두고요. 비구조화되거나 준구조화된 의사결정을 위해서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자를 도와준다. 모델링 기법. 자, 모델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모델을 정해가지고 그 모델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델링 기법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자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관리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효과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마지막에는 성과예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업무 수행 지원서 시스템인데 이 성과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에 초점을 둔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성과성, 자, 그래서 요즘에는 성과급여, 뭐 성과금 이런 걸 이제 특별히 주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성과급이다. 그래서 성과를 많이 올렸을 때 급여를
특별 급여를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 컷에서 이어가겠습니다.